다수를 따르는 심리와 거스르는 심리.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내 나름대로 상황과 숫자를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장단점을 따져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합리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난다.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에 설득된다. 이것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다. 밴드웨건은 원래 퍼레이드에서 악단을 태운 마차를 뜻하는데 사람들은 행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마차에 올라탔다. 밴드웨건 효과는 소비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는 실제 투표에서도 표를 더 얻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이길 것 같은 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다. 주식시장,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이유를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따라 산다. 모두가 투자한다는 사실이 곧 매수의 근거가 된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날 경제, 소비 현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대중 소비 속의 밴드웨건 효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전쟁. 초기에 아이폰은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이었지만 점점 이용자가 늘면서 다수가 쓰는 선택이 됐다. 오늘날 누군가 다른 운영체제를 고집하면 되레 특이한 사람이 된다. 유행 패션, 한 해의 올해의 색이나 인기 브랜드 로고. 티셔츠는 본래 기능과는 무관하게 다수가 입으니 나도 입고 싶어진다. 영화와 드라마, 1,000만 관객 돌파라는 홍보 문구는 그 자체로 밴드웨건 효과를 자극한다. 이 정도 사람들이 봤다면 나도 봐야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SNS 트렌드, 해시태그 챌린지나 밈은 본질적. 재미보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퍼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수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본능적 믿음이 있다. 과거 집단 생활 속에서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다. 또한 밴드웨건 효과에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사회적 인정, 소속감,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는 안도감이 개인의 선택을 좌우한다. 오늘날 밴드웨건 효과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몇 배로 증폭된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는 그 자체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낸다. 좋아요와 조회수, SNS에서 좋아요, 숫자가 많은 게시물은 더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이 클릭한다. 플랫폼 알고리즘, 유튜브 추천 동영상,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은 다수의 선택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다수를 만든다. 한편 밴드웨건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모두 지닌다. 긍정적 측면,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는 촉매제가 된다. 예컨대 환경 캠페인이나 사회적 기부가 밴드웨건 효과를 타고 번지면 사회 전체에 선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부정적 측면, 근거 없는 유행, 가짜뉴스, 투기적 거품도 다수의 힘으로 확대된다.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단순히 남들도 한다는 이유로 움직이는 것이다. 밴드웨건 효과는 우리 삶에 늘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단지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인가? 다수의 선택은 안전장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한 착시일 수도 있다. 진정한 주체적 선택은 다수에 무작정 편승하지 않고 스스로의 필요와 가치 기준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밴드웨건 효과는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 동물인지 보여주는 법칙이다. 우리는 다수에 속함으로써 안도감을 얻지만 때로는 그 다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 따라서 다수가 나를 끌어당길 때일수록 멈춰서서 그 힘을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스눕 효과, 일부러 다수를 거스르는 소비가 있다. 누군가 최신 유행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시작하면 곧 거리가 그 신발로 가득 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오히려 흥미를 잃는다. 다들 신는 걸 내가 왜 신어야 하지? 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이처럼 다수가 선택할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현상을 스놉 효과라 한다. 스놉 효과의 근본에는 희소성에 대한 집착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원한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대중화되는 순간 그 물건은 특별한 의미를 잃는다. 럭셔리 브랜드 명품 브랜드가 대규모 세일이나 라이선스 제품으로 흔해지면 기존 고객은 등을 돌린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품질이 아니라 차별성이었기 때문이다. 음악과 문화, 인디밴드의 열혈 팬들이 밴드가 메이저로 진출하면 외면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만 아는 아티스트가 대중화되면 매력이 사라진다. 스놉 효과는 소비가 단순히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많은 경우 소비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쓰며 어떤 문화를 즐기는가?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언어다. 따라서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소비 동기가 된다. 오늘날 스놉 효과는 온라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정판 NFT, 디지털 아트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소수만 가질 수 있는 NFT라는 형태로 나오면 사람들은 열광한다. 대중화된 디지털 파일과 소수만 소유한 원본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SNS 트렌드 거부.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인기 해시태그나 유행밈을 쓰지 않는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태도가 곧 자기 표현이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멤버십, 일반 구독과 차별화된 초대형 멤버십은 소속 자체가 배타적인 신분 표시가 된다. 스놉 효과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스놉 효과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 힘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같은 걸 쫓는 사회에서 소수의 독특한 선택은 새로운 문화와 혁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동시에 스놉 효과는 과도한 배타성과 불필요한 소비 경쟁을 낳기도 한다. 나만 다르게라는 욕망이 지나치면 진짜 필요와 상관없는 소비를 반복하거나 사회적 거리감을 조장할 수 있다. 스놉 효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정말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다수를 거스르는가? 아니면 단지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인가? 전자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독립성이다. 후자는 허영심이 만든 소비에 덧칠 뿐이다. 밴드웨건 효과와 스놉 효과는 인간 소비의 양극단을 보여준다. 하나는 다수에 합류하려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와 달라지려는 욕망이다. 결국 소비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본능에서 비롯되며 그 표현 방식이 때로는 따름이고 때로는 거슬림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